네, 반갑습니다. 성원남입니다. 많은 분들이 끌어당김은 신비롭고 전능한 힘처럼 소개하고 실제로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저의 능력 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영상에서 드리는 메시지는 그런 것과는 결이 조금 다르죠. 무턱대고 퇴사하지 마세요. 혹은 생존이 불안정한데 자아 실현은 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등등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리다 보니 뭔가 드라마틱한 걸 기대하신 분들에겐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마음 공부와 현실 사이에서 고민해온 결과 현실과 상상의 거리가 너무 멀면 그 소망은 오히려 더 느리게 다가오고 혹여나 빠르게 오더라도 나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영상들에서 종종 단계적 끌어당김이라는 개념을 나눠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단계적 끌어당김을 강조하는 이유를 4가지 관점으로 나눠 자세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시작 전에 말씀드릴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관점이니 공감이 되신다면 조용히 마음속에 간직해 주시고 얘 겁쟁이네 싶으시면 그냥 휙 지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각자마다 가진 스탯은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이유, 현실과 상상의 갭이 클수록 끌어당김은 반작용을 일으킨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뇌는 지금의 나와 너무 먼 목표를 마주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인지 부조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머리로는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외치지만 상상과 현실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내면 어딘가에선 그건 나랑 상관없는 세계야 라는 판판이의 속삭임 역시 선명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날들이 쌓이다 보면 처음엔 분명 끌어당김을 하려던 마음이 어느 순간 자기 부정으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 그 꿈을 미치도록 이루고 싶어서 시작한 마음이 아이러니하게도 반작용으로 인해 그 꿈을 스스로 떠나버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건 심리학뿐만 아니라 영성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높은 목표를 상상하면 에고와 충돌하여 오히려 그 현실을 밀어내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채널링에서는 내면과 정렬되지 않은 상상은 실현되기 어렵다 라고 말하고, 데이비드 호킨스 역시 의식의 지도라는 개념을 제시했죠. 정리하자면 받아들일 수 없는 상상은 설령 이루어진다 해도 고통을 남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게 현실을 끌어당겼어도 내 의식 상태와 파장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현실을 온전히 품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모호하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현실적으로 10억을 끌어당긴다고 쳐도 내 자아 구조가 그걸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그 돈은 결국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삶을 한번 세게 치고 떠나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죠. 로또 당첨자들이 몇 년 안에 파산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바로 이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잠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큰 목표는 꼭 필요하지만 만약 지금의 나에게 거부감이 든다면 그 목표는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묻어두고 등대처럼 방향만 비춰주는 존재로 삼는 게 좋다고요. 그리고선 지금의 나로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작은 상상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트랜서핑의 개념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론다번의 시크릿이 유행할 때만 하더라도 끌어당김이라는 게 마치 순간이동처럼 띵 하고 도착하는 방식으로 소개되었죠. 하지만 요즘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원하는 현실은 로켓 배송처럼 나에게 온다기보단 내가 그 현실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개념이라는 걸요. 저도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건 현실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현실선으로 조금씩 바꿔 타는 과정이에요. 내가 지금 내는 감정, 파장, 믿음, 진동 등등 이런 것들이 매일 조금씩 방향을 바꾸게 만들고 그 진동에 맞춰 내가 타고 있는 현실선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끌어당김은 버튼을 누르면 도착하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예요. 그 이동은 느리고 섬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되어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이 생에 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감정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도착하면 아무것도 못 느끼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조금씩 이동할 수 있어야 그 여정 속에서 더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중간에 유연하게 선택을 바꿀 수도 있으며 여정의 풍경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이유는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인생의 숙제, 카르마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점입니다. 즉 사람마다 스탯의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자유로운 존재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타고난 환경, 정서적 패턴, 방어 기제, 무의식 같은 것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스위치 켜듯 단박에 초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카르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 오늘은 조금 다른 개념을 가져와 볼게요.
바로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의 지도라는 건데요. 이 지도를 보면 의식은 수치심, 죄책감, 무기력, 욕망, 분노, 용기, 중립, 수용, 사랑, 기쁨 이렇게 단계적으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이 단계를 건너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죠. 여러 성공학 서적에선 말하죠. 커피 한 잔 사듯 당연하게 이루어진다고 믿어라. 저는 반대로 묻고 싶어요. 그게 카르마의 인형일 수도 있는 평범한 인간에게 정말 가능하긴 한 영역이냐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무언가를 간절히 갖고 싶은 상태는 욕망의 에너지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태는 수용의 에너지죠. 그런데 이 두 단계는 의식의 레벨로 봤을 때 꽤 큰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용이라는 것도 단순히 그냥 확언을 많이 한다거나 100번 깜깜이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작은 받아냄을 반복하며 내 안에서 천천히 쌓아가야지만 가능한 감각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이유는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도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목적지가 분명하면 오늘이 조금 힘들고 내일이 살짝 실망스러워도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사람은 방향이 있을 때만 자기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인생 노잼식이라는 말도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방향 없이 떠밀리면 진짜 다 개노잼이 됩니다. 일본의 황금기 때 시티팝이 유행한 것도 비슷한 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유했지만 정체성을 잃은 도시인들, 그런 감정을 묘하게 감싸줬던 것이 시티팝이었던 거죠. 본론으로 돌아와 생명이 끊기지 않는 이상, 아니 끊기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무언가 빨리 얻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방향만 분명하다면 결과가 천천히 와도 괜찮습니다. 확 올라갔다 확 추락하고 또 확 올라가고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도 물론 짜릿하긴 하죠.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극적인 서사의 애니보단 하루하루 쌓아가는 잔잔한 이세계 방랑 애니가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매일 1cm씩 성장하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옵니다. 그런 식으로 느리지만 조금씩 우상향이 반복된다면 감사하기도 쉽고 자존감 떨어질 일도 없고 여정 자체를 사랑할 수도 있고 여정 자체가 보상이 되고 원하는 현실과도 가까워집니다. 정말 초특급 해자 이벤트죠. 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댓글을 보다 보면 마음 공부를 최근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그런 분들에게 희망적이고 드라마틱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기엔 직간접적으로 경험해온 것들이 너무 많아 끌어당김을 신비하고 드라마틱한 무언가로 포장하고 싶지 않아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마법의 주문이라기보단 그냥 수많은 자연 법칙 중 하나일 뿐이고 그 도구를 어떻게 써야 할지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결국 오늘 소개드린 단계적 끌어당김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빠르고 극적인 전개보단 덜 다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저의 개인적인 성향이 많이 섞인 생존 전략일 뿐이죠. 저의 철학이 작은 힌트가 되어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다듬어지고 각자의 끌어당김 라이프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